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요양병원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요.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형 실버타운에 계셨던 분이요. 최근에 그곳을 나와서 부부가 함께 일반 아파트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형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내주에 있고요. 각종 편의시설과 오락시설도 있고 식사도 호텔급으로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나온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내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은데 같이 지내던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서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나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 하면 가끔 뉴스에서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일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요양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되죠.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요양원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시다가 가시게 되셨는데요. 아버지 때 요양병원에 모신 것이 큰 영향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된 계기는요, 아버지의 근력이 쇠약해져서 어머니 혼자서는 케어하시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요양병원을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바로 기저귀부터 차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것부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요, 낙상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고관절, 골절은요,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근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수발을 드시던 어머니마저 보실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외로우시고 배신감마저 들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아서 찾아뵙지 못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다 보시고 인사하시고 편안히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끝까지 반대해서 집에서 모셨어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거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요, 치매에 걸리기가 쉬워지게 되고요. 치매 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5세가 넘게 되면요, 둘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가 되어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요, 아주 무서운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치매 환자라면 나머지 한 분은요, 그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85세 이상이 되어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으시죠? 최대한 요양병원에 안 가거나 또는 늦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비법을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비법의 첫 번째는요, 본인의 치아를 지켜라입니다. 치아는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서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치아를요, 잘 지켜서 열심히 씹어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작작용은요, 두뇌를 자극해서 뇌의 혈류량을 높이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치아를 지키는 것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고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가 튼튼해야 무엇이든 골고루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이가 불편하게 되면은요, 거칠고 질긴 것은 피하게 되고요. 식이섬유와 같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변비를 비롯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게 되고요.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혈당 또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가 부실하게 되면은요, 드시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편식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실수록 골고루 드셔야 하는데도 말이죠. 먹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소소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맛을 느끼는 것인데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를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게 되면요,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먹었던 맛을 기대하고 먹었지만요, 그 음식에 기대하는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면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도파민 수치도 낮아지게 되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후 양치는 물론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는 꼭 꽃소금 양치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소금 양치는요, 잇몸 질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부지런히 일을 하라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은요, 주름이 좀 많으신데도요,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0이 넘었는데도요, 밭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단순히 운동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서도 등산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이런 분들도 요양병원 가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죠. 무리한 등산은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특정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요, 건강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봉사일을 하신다면요, 더더욱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마실을 다녀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는 행동만으로도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시골에 계시는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요, 매일 수시로 마실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부라진 허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부지런히 마실을 다니시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서로 매일 보기 때문에요, 대화가 그리 많지 않고 귀가 어두워서요, 서로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름 소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웃기도 하시는 거 보면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때로는 서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본인 할 일을 하는데도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몸 하나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 외에 근력 운동만 신경 쓰신다면요, 아마도 요양병원에는 가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